토트넘이 베르너를 영입하는데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일단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은 라이프치히와의 계약에 따라서 6월까지 베르너를 임대해 오는 조건으로 연봉을 100%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가 예약된 상태고 이미 다음 주 훈련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번 주 주말에 런던으로 건너올 것이다. 그리고 베르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일하기를 매우 기다리고 있다 라는 소식을 올렸어요. 일단 이 이적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차출된 상황에서 공격 숫자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죠.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브렌 존슨 이 3명을 제외하면 브라이언 힐이라던가 스칼렛, 솔로몬 이런 선수들은 전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페리시치는 시즌 아웃이다 보니까 경기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없을 때 공격수의 숫자가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은 급하게 공격수의 숫자를 채울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었고요. 때마침 베르너가 완전히 라이프치히에서 주전이 밀려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르너가 과거에 라이프치히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첼시로 건너왔는데, 첼시에서 부진한 활약을 보여주다가 방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라이프치히로 지난 시즌에 건너갔는데, 지난 시즌에 리그 27경기에서 9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40경기에서 16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수치인데, 이번 시즌에는 아예 경기에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8경기를 나왔는데 선발로 기용된 경기가 단 2경기예요. 그리고 득점도 2개밖에 못했는데 둘 중에 한 골이 페널티킥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널티킥도 사실 베르너가 너무 부진하니까 베르너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페널티킥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베르너가 이번 시즌에 좋지 않다 보니까 베르너 입장에서도 유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팀에 뽑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줄 만한 구단이 필요하거든요. 라이프치히에서는 주전에 밀려있으니까 토트넘에서는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확보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겔스만 감독이 애초에 베르너를 매우 잘 썼기 때문에 유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르너의 임대는 토트넘도 그렇고 베르너도 그렇고 서로에게 아주 좋은 임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베르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나의 스타일에 매우 완벽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토트넘을 선택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로마노 기자가 이것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 말 그대로 베르너의 스타일 자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공격진이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가는 스타일에 매우 적합한 선수가 베르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베르너가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쳤었던 나겔스만 감독의 라이프치히와 유사한 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베르너가 라이프치히에서는 최전방 투톱 중에 한 자리에 뛰었어요.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전술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나겔스만 감독 때부터 일단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 지역에 밀집하죠. 그래서 사실상 4-2-2-2 전형이거든요. 그리고 최전방에 위치하는 이 4명의 선수들이 스타일 자체가 매우 비슷합니다. 스피드가 빠르고요. 공간 침투에 능숙한 4명의 선수가 최전방 4자리에 배치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면, 좌우 풀백들이 높게 올라와주면서 수비를 약간 분산시킬 때 그 순간 이 가운데에 있는 4명의 선수가 제각각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4명 자리에 세컨드 스트라이커 4명을 두거든요. 그래서 베르너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라이프치히가 오펜다라던가 셰슈코, 사비 시몬스 등등등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들을 저 4자리에 무조건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제각각 움직이면서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은 선수들이 위치하게 되고, 여기서 베르너도 부지런한 오프 더 볼 플레이로 동료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동료 선수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적절하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죠. 그리고 애초에 베르너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른 선수라서 지난 시즌에 베르너가 라이프치히로 다시 돌아갔을 때 최고 속도를 보면요, 반더벤이 35.97km/h였죠. 그런데 베르너는 35.47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속도를 봤을 때 반더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수가 베르너예요. 베르너는 커리어 내내 스피드 하나만큼은 정말 압도적으로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도 좌우 측면에서 넓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보면요, 크로스가 올라오는 경우가 아니라 컷백을 통해서
혹은 스루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공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셀틱에서는 키가 작지만 빠른 후르아 시켜고를 쓸 수 있었던 거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를 9번 공격수로 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베르너가 매우 부진했었던 첼시 시절, 그리고 현재 주전에서 밀려있는 라이프치히의 경기들을 보면 베르너가 여전히 스피드적인 측면이나 오프 더 볼은 꽤나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보시면요, 베르너가 중앙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쪽에서 오펜다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기가 아무래도 수비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르너가 측면 지역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수들을 끌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베르너가 움직여 들어갈 때 아무래도 상대 수비수들이 베르너를 의식하면서 약간 측면 쪽으로 끌려 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오펜다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라인 사이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오펜다가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베르너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 있다가 순간적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올라와 있을 때 베르너가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는 위치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베르너가 올라왔을 때 이 공간으로 베르너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베르너가 아무래도 스피드가 매우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수비수가 그래도 잘 따라왔는데 여기서 베르너가 정말 본인의 스피드를 단순하게 살려서 치고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스피드로 무너뜨린 다음에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주고 여기서 베르너가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베르너가 한창 잘할 때는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능력뿐만 아니라 마치 황희찬 선수처럼 버텨내는 능력이 탁월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요,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올 때 베르너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합 상황에서 일단 베르너가 빠르기도 하지만 상대 수비가 붙어서 계속 밀고 잡아당기는 플레이가 나오는데도 여기서 버텨내면서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정말 황소처럼 밀고 들어가고 여기서 수비수가 오히려 베르너의 힘에 밀려서 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베르너가 계속 밀고 들어가서 골키퍼까지 돌파한 다음에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베르너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스피드,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 좋은 오프 더블 플레이, 그리고 밀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와 경합했을 때 버텨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정말 매우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베르너가 폼이 좋았을 때는 라이프치히가 정말 역습 한 방만 해도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상대팀이 프리킥을 올리고 있는데 베르너가 벽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 프리킥이 실패하자마자 베르너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키퍼가 볼을 잡는 순간 베르너가 전방으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이런 장면들이 애초에 많았는데 베르너가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끊어내자마자 베르너가 뛰어가고 골키퍼는 그냥 단순하게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그런데 베르너의 이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상대팀 선수들이 아예 베르너의 스피드를 다 못 따라와요. 단순하게 롱패스만 잘 뿌려줘도 베르너가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 뒷공간에서 베르너가 계속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상대 수비수가 벌써 하프라인을 넘어서 계속 달려오고 있는데도 아예 베르너와의 간격을 좁히지도 못하죠. 심지어 베르너는 볼을 달고 뛰는데도 정말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르너가 이렇게 라인 브레이킹이나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 이 능력만큼은 매우 좋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르너 자체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득점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기록적으로 봐도 이게 첼시 시절의 기록인데 베르너가 득점한 게 이 빨간색인데 베르너의 득점이 모두 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나왔죠. 그리고 베르너가 슈팅을 한 위치가 평균적으로 14.2 야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록은 손흥민 선수와 매우 비슷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특히나 득점왕을 기록했던 2021-2022 시즌에도 보시면요,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대부분의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 거리가 평균적으로 15.2 야드라고 나와 있죠.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득점하는 패턴이 많은 선수다.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는 중거리 슈팅이라는 아주 큰 무기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 거기도 한데, 이렇게 베르너의 스타일 자체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도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가 빠져있는 이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베르너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베르너는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베르너가 애초에 측면 공격수로 뛰는 것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아까 라이프치히의 전술은 조금 다르죠. 라이프치히는 공격수 4명을 둘 때 좌우 측면에 두어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침투해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의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베르너의 기록들을 보면 히트맵은 왼쪽 라인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스타일이 매 시즌마다 반복이 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베르너가 측면 공격수로 뛴다는 건 아닙니다. 중앙 지역에 있다가 오히려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가 베르너의 장점이지, 베르너가 측면 지역에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타일이고요. 중앙 지역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도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공간 침투를 해 들어가고 측면 지역으로 돌아 뛰어나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계속 이 움직임을 반복하는, 조금 더 베르너는 공간 침투를 할 수 있게끔 한쪽 측면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 지역에 자유롭게 두는 게 이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베르너를 영입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해서 왼쪽 측면으로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게 토트넘의 왼쪽 측면 공격수, 오른쪽 측면 공격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은 좌우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중앙에 밀집시켜 놓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을 넓게 쓰는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베르너가 사실상 측면 지역에 고정되어서 뛰게 돼요. 그리고 측면 지역에서는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맡기고 있죠. 이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저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 뛸 수가 있는 건데, 베르너 같은 경우는 패스를 뭐 잘 찔러주는 그런 스타일 자체도 아닐 뿐더러 저 자리에서 베르너는 패스를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베르너가 영입이 된다면 히샬리송을 왼쪽에 두고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베르너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이러한 형태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브레넌 존슨을 왼쪽에 두면서 히샬리송과 베르너를 투톱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히샬리송이 왼쪽,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 갔을 때 좌우 측면을 빠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쿨루세프스키가 중앙 지역에 들어오면서 쿨루세프스키와 베르너의 투톱, 이러한 형태로 경기를 운영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베르너가 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히샬리송이나 브레넌 존슨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 줬을 때 이 공간으로 베르너가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침투에 들어갔을 때 토트넘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측면 공격수 쪽에서 크로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우독이나 포로가 침투에 들어가서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상대 수비수가 끌려 나올 때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컷백이 이루어지고, 이 공간으로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침투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패턴이 이번 시즌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저렇게 페널티 박스 주변에 있다가 토트넘이 공간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공간으로 컷백이 들어오는 순간 빠르게 침투에 들어간다. 이 움직임이 손흥민 선수가 9번 자리에 있을 때 득점을 했었던 패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패턴을 베르너가 라이프치히에서 정말 잘하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베르너가 토트넘의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베르너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좋은 폼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러한 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히샬리송이 침투에 들어갈 때 메디슨이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뿌려주고 히샬리송이 측면에서 빠르게 뛰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끌려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 사이 공간으로, 상대 수비수 사이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가면서 히샬리송의 패스,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손흥민의 이 빠른 공간 침투의 움직임을 베르너가 가져가기를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을 때도 베르너가 좋은 폼을 보여준다면 히샬리송보다도 베르너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먼저 배치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사실 베르너가 보여준 것이 히샬리송이 보여준 것보다도 더 높다 보니까 베르너가 좋은 폼만 보여줄 수 있다면 토트넘이 임대를 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 영입까지도 갈 수 있는 선수다. 다만 베르너가 모두 다 알다시피 공간 침투,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지만 결정력이 매우 떨어지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베르너가 커리어 내내 XG 값 대비
득점을 많이 했던 시즌이 라이프치히에서의 마지막 시즌밖에 없어요. 이 시즌에는 XG 값보다 플러스 6.8골을 더 넣었는데 첼시 시절에는 마이너스 5.4골, 마이너스 2.8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라이프치히에 돌아가서도 계속 마이너스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첼시에 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플레이들이 많았죠. 이 장면도 보시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베르너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다른 수비수들이 베르너의 움직임을 못 따라갑니다. 여기까진 너무 좋은데 베르너가 골대 앞에서 이 크로스를 하늘로 날려먹는 이런 장면이 첼시 시절에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베르너가 첼시에서 실패할 때도 정말 처참한 결정력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거든요. 물론 결정력이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베르너가 토트넘의 스타일에는 어쨌든 적합한 선수니까 득점만 조금 더 토트넘에서 잘 해줄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이 토트넘에게도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베르너 자체가 전방 압박이라던가 뭐 라인을 높였을 때의 스피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베르너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베르너의 득점력이 토트넘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베르너가 일단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6개월 임대로는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리고 손흥민이 없을 때 땜빵으로 기용해 볼 만한 분명한 능력을 갖춘 선수가 베르너다.